채용에서 퇴직까지 근로자의 모든 법률 문제는 이곳에서 해결해 보시죠. 노사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실용노무백과 실용노사연구원의 남영민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종노사연구원 노무사 남영민입니다. 먼저 대전교통방송 개국 2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 모두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좀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노무사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2026년 최저시급은요, 올해보다 290원 오른 1,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네. 올해 대비 2.9%가 인상되었고요. 월급으로는 215만 6,8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8월 5일까지 내년 2026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네. 자, 그런데 경총과 노동계 모두 각자 입장이 있을 텐데요. 각자 주장의 요지는 무엇이었나요? 네, 경총은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 능력이 이미 이제 한계 상황에 있고 또 최근에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고요. 예. 이에 반해서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 지출이 증가돼서 소상공인이 이제 웃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최저임금은 단순히 기업의 부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장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최저임금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볼게요.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오늘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는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따른 이제 근로자 체감 임금 문제고요. 둘째는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을 계속 이제 주장해왔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하고, 또 셋째는 지속 가능한 이제 결정 구조 마련한 이제 자동 결정제 도입 검토 사항입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최저임금 산입 범위부터 좀 짚어볼게요. 이게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21년부터 이게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온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이제는 상여금, 복리후생비, 또 그러니까 이제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도 다 최저임금에 이제 포함되는 구조가 됐거든요. 네. 네, 문제는 이로 인해서 명목 임금은 오르지만 체감 임금은 그대로거나 심지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특히 이제 계약직, 단시간 노동자, 아르바이트생들 입장에서는 월급 총액이 이제 고정돼 있어서 식대가 추가돼도 실제로 받는 돈은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식대를 따로 준다더니 결국은 임금 총액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구조를 이제 구직자들도 알아서 최근에는 이제 식대 포함 임금인지 또 별도로 지급하는 것인지 이게 따져보는 네. 경우가 많거든요. 네. 실제로 식대를 아예 없애고 기본급으로만 주는 회사도 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식대 등 복리비를 이제 별도 지급하는 기업에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합니다. 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업종별, 지역별로 나눠서 최저임금을 정하자는 목소리라고요. 네, 최근에 이제 몇 년간 계속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이제 영세 사업자나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서 업종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해서 정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총의 주장에 의하면 숙박, 음식 업종 같은 경우의 최저임금은요, 해당 업종 중위임금의 80%를 초과해서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이 많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네. 일반적인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의 45에서 60% 정도입니다. 그러면 노무사님이 보시기에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실행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첫째, 이제 어떤 업종에 얼마나 차이를 둘지 그 기준 잡기가 어렵고요. 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인데요. 최저임금이 낮은 업종이나 지역은 이게 소위 낙인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 업종이나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이 줄고 인력이
유출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세종이나 충청권의 최저임금이 수도권보다 낮게 정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네. 어떻겠습니까? 젊은 당연히 인력이 다 이제 서울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이건 또 지방 소멸과 또 국가 균형 발전과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 자,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세 번째 항목이 될 텐데 자동으로 결정하자 이런 의견도 나왔죠. 예, 네, 맞습니다. 매년 6월, 7월이 되면 지금처럼 노사가 충돌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얼마나 그렇죠. 어렵게 이번에도 결정이 됐습니까? 네네. 그래서 해외처럼 물가 상승률이나 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연동형 자동 결제형제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근로자 생계비나 노동 생산성, 또 물가 상승률 등을 일정 기준으로 삼고 그에 따라서 이제 자동으로 최저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감정 싸움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혹시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도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수습 근로자이죠. 예. 3개월 이내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제 1년 이상 근로계약이 보장돼야 하고요. 또 최근에 이제 문제되는 경우가 특수 고용 형태 및 플랫폼 노동자라고 해서요. 이들에게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러한 특수 고용 형태 및 플랫폼 노동자의 어떤 적정 임금 보장 방안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분들은 이제 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또 이 최저임금에 준하는 어떤 보장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별도의 적정임금 보장 방안을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내년에 최저임금이 이제 1,320원으로 결정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관련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최저임금은 이제 단순한 이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이제 바닥선이잖아요. 예. 예, 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지나치게 낮아도 과도하게 높아도 모두 문제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은 이제 현실과 이상 사이의 이제 간극을 잘 메워야 하는 또 다른 하나의 과제거든요. 아무튼 이제 무엇보다도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함께 균형을 맞추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용 노무백과 지금까지 세종노사연구원의 남영민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